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네, 오늘은 우리 벌써 10주차, 3차 시에 해당이 되네요. 10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화장품의 오염이라든가 특히 미생물에 의한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그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들이 이 미생물, 이를테면 세균이라든가 또는 곰팡이류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차 오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차 오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떠 있었던 그런 이제 미생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화장품의 내용물에 혼입이 돼서,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다뤘었는데요. 바로 화장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화장품 법규에서도 특히 어린이, 유아용, 영유아용 화장품이라든가 혹은 또 눈과 관련된 그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과연 그런 미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됐고 그 미생물들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조류, 바로 이제 뭐 댐이라든가 혹은 호수 이런 데서 이렇게 번식하게 되는 녹조류, 또는 바다에서 번식하게 되는 또 적조류와 같은 그런 이제 조류인 거죠. 미세조류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미세조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류이고, 그리고 이 조류, 영어로는 이제 LG라고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핵이 있는 진핵세포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었고요. 특히 규조류라든가 또 쌍편모조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조류의 대부분을 갖다가,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을 갖다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조류들은 먹이사슬의 기반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고 지구의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산소를 갖다 공급하는 그러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갖다 차지하고 있고, 식물과 더불어서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식품으로도 이용이 되고, 단세포 단백질로서는 뭐 클로렐라 같은 경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조류의 유형으로 이렇게 실 모양이라든가 또는 동글동글한 모양이라든가 뭐 지난 시간에 같이 사진을 통해서 봤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인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이제 균류, 펀지 또는 뭐 조금 이제 재미있게 발음하는 표현으로는 펑가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발음을 합니다. 요 균류의 경우에는, 균류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효모 또는 곰팡이 또는 이제 버섯류 같은 경우도 이제 포자로 번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균류는 대표적인 유기물을 갖다가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효소 분비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를 하고, 또 그 분해 산물을 갖다가 흡수를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들은 번식을 하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균류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조류, 즉 LG라고 하는 미세조류와 마찬가지로 핵이 있는 진핵세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 형태를 경우에 따라서 이루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포들이 길게 연결이 돼서 사슬 형태, 소위 이야기하는 균사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균사들은 서로 얽혀서 망상 구조인 균사체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또 이러한 이제 균류 중에는 단세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바로 이제 효모, 우리가 이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빵을 만드는데 빵을 부풀게 한다라든가, 그렇죠? 반죽을 부풀게 한다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양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발효를 이제 진행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발효를 진행시킴으로써 알코올 발효 특히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갖다가 생성하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스트 균인 것이죠. 그래서 맥주를 갖다가 이제 발효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맥주 효모균 또는 뭐 와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이제 그 발효시키는 효모균들의 종류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효모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곰팡이라든가 또는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균류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균류에 속하는데 그 종류를 갖다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사진으로 우선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저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저게 바로 이제 곰팡이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갖다가 먹다가 그대로 이제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은 상태로 놔두면은 저렇게 이제 곰팡이들이 위에 뭐 흰 곰팡이라든가 또는 푸른 곰팡이라든가 이런 곰팡이들이 이제 피게 되는 것이죠. 또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계통의 그런 이제 곰팡이들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바로 이제 균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버섯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버섯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도 이제 버섯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균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사진이 바로 이제 효모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고요. 요거 이외에도 저 버섯 이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바위 같은 데 보면은 바위에 뭔가 이렇게 푸른 이끼 같은 것이 이제 낀 듯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이끼 말고 이끼 말고 또 이제 이렇게 뭐가 번진 듯이 이제 보이는 지의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균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바로 우리가 균류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종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갖다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스스로는 독자적으로는 어떤 이제 생존을 하거나 하기가 어렵고 다른 생명체에 기생을 해서 이제 사는 그런데도 굉장히 미세한 크기를 가진 그런 이제 미생물을 갖다가 우리가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바이러스도 그래서 미생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즉 다른 어떤 생명체에 기생을 해서 사는 그래서 이제 숙주가 있어야만이 이제 사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어떤 이제 숙주가 있어야 어떤 의지에서 그래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하는 세균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생 동물의 형태가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봤었던 미세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균류 이런 유형들이 전부 이제 바로 그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분류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 이 화장품과 밀접한 그런 이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이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세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균은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분류를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었잖아요.
둥그런 공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쵸? 조금은 이제 길쭉한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짧은 막대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간균, 그쵸? 막대균이라고도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제 간균의 종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선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 나선균, 이런 종류로 몇 가지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균이라든가 모양에 따라서 간균이라든가 또는 나선균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박테리아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분류를 했었는데, 그 이외에도 크게 분류하는 방법으로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이러한 이제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이건 뭐지? 그램이라고 하는 세균학자가 이러한 박테리아를 갖다 이제 분류를 한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미생물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람 염색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미생물, 즉 박테리아들이 그람 양성균이고 어떠한 박테리아들이 그람 음성균인지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람 양성균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박테리아의 경우에 이제 동그란 구의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구균이 있고, 또 간균의 형태 중에서 짧은 막대 형태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간균의 형태 중에서도 그람 양성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균 중에 그람 양성균인 경우가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은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데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균의 이름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이제 장내구균 같은 경우도 이제 있고요. 또 연세상구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상은 뭐예요? 이제 공들이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몇 개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런 이제 균들이 그람 양성균이고요. 똑같은 공 모양이지만은 그람 음성균으로 이제 있는 그런 이제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균이라고 하는 성병의 일종이죠. 임균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뇌수막염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람 음성균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동그란 공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람 음성균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구균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람 이제 양성균으로 이제 분류가 된 그런 형태의 이제 것이 있고요. 또 그람 음성균 중에는 이제 간균의 형태의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약간은 막대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음성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장균이에요. 이점 찍고 콜리. 그래서 이꼴리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종 부분에 아니 종이 아니라 이제 속 부분에 있는 그러한 이제 명칭을 갖다가 앞에 글자, 머리 글자만 따고 나머지는 이제 약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원래는 이시어리카 콜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다 뒤에 거는 속 부분의 이제 명칭을 다 맨 앞 글자만 이제 한 글자만 남겨놓고 이제 지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점 찍고 콜리. 그래서 대장균. 그리고 제가 요거 바꾸는데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네요. 보통 이제 이런 균들을 학명으로 표현할 때는 전부 이탈릭체로 씁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는 제가 이제 다 바꿔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처 바꾸질 못했네요. 이탈릭체로 이제 보통 많이 쓰고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람 음성균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폐렴균 같은 경우도 그람 음성균이고요. 콜레라균, 우리 콜레라를 일으키는 콜레라균. 콜레라균은 이제 학명으로 보면은 비브리오 콜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또 비브리오 폐혈증, 우리가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어떤 중독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박테리아 중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의 경우에는 비브리오 멀리피커스라고 하는 이러한 균들이 바로 거기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화장품에서 검출이 돼서는 곤란한, 안 되는 그런 이제 불검출돼야 되는 그런 이제 균 중에는 바로 녹농균,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라고 하는 이 녹농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티푸스를 일으키는 그런 균 중에는 이제 살모넬라, TP, 타이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균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장내 기생을 하면서 위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롤리균, 이러한 것들도 그람 음성균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대형을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람 막대형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박테리아 중에서 그람 양성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죠. 디프테리아균이라든가 탄저균이라든가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막대형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람 양성균의 특징을 갖다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눈여겨볼 그런 균들은 그람 양성균에서는 포도상구균, 이거는 이제 화장품에서 발견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균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람 음성균에서는 대장균, 그리고 바로 녹농균이라고 하는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 바로 이러한 것들은 발견돼서는 이제 안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람 양성, 그람 음성 그랬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그람 염색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었지만, 바로 이렇게 세균, 박테리아를 이제 그람 염색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그람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갖다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세균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세균이 어떠한 그런 이제 속에 어떠한 그런 종류에 속하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밝혀내는 이러한 일들을 갖다 동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균이 어떠한 세균인지를 밝혀내는 세균 동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이 세균의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작용을 하게 되고요. 요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1884년에 한스 크리스찬 그람이라고 하는 그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된 세균을 갖다 염색하는 방법이에요. 염색을 통해서 세균의 색깔이 염색이 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용이 되는 이제 염색약, 염색 시약의 경우로는 이제 크리스탈 바이올렛, 보라색을 나타내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이제 염색 시약, 그리고 사프라닌 O라고 하는 이제 붉은색을 갖다 나타내는 사프라닌 O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시약들을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약에 의해서 어떠한 색깔로 염색이 됐느냐. 근데 보통 이제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이제 염색이 되고요.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사프라닌 O에 의한 붉은색으로 보통 이제 염색이 돼서, 그래서 염색에 의해서 세균을 두 종류로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이 분명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다르죠. 생긴 모양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요, 저 위에 보시는 세포질막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질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두께가 비슷한데, 이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요 이제 부분이 그람 양성균의 경우는 저렇게 두껍게 형성이 되는 데 반해서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이렇게 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슬 모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펩티도 글리칸, 여러분들이 우리 피부에서도 많이 우리 이제 살펴봤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저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15에서 80 나노메타,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20 나노메타, 2 나노메타 정도로 굉장히 얇은, 거의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적게는 10배서부터 많게는 이제 4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두께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요. 외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외막이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저렇게 펩티도글리칸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외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협막이라고 하는, 협막의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협막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세포막, 맨 밑에 있는 것들은요. 그리고 세포막들 사이에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거는 이제 없는 데 반해서 얘는, 그런 이제 공간도, 그런 음성세균의 경우에는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세포막, 외막하고 이 세포막, 사이의 공간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어떤 것? 외막이 존재하느냐? 예, 외막이 존재를 하냐? 맨 윗부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맨 윗부분에 외막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특성을 갖다가 잘 나타내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염색을 함으로써. 예, 그 염색의 경우에는 바로 그람 염색의 원리는 세균의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성분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벽이 두꺼운 에피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풍부한 테이코익 애시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양성균. 그 다음에 음성균의 경우에는 세포벽이 얇게 그렇게 단일층의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고 풍부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양성균의 경우에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의해서 잘 염색이 되고요. 착색제 이때 아이오다인, 요오드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양성균의 경우에는 저게 두껍기 때문에 한번 염색된 녀석이 탈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탈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반해서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이 세포벽이 얇기 때문에 쉽게 탈색이 돼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다가 다시 탈색시킬 때 이때 알코올을 갖다 쓰게 되면 얘는 다시 하얗게 돼야죠. 그 하얗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사프라닌 O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은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고요. 쟤는 탈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라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람 양성균에 아까 살펴봤었지만 대표적인 균 중에 바실러스 subtilis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고초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라색으로 이제 이렇게 염색이 되고 그람 음성균의 대표적인 대장균의 경우는 붉은색으로 이제 염색이 되는 거죠. 바로 요 염색을 하는 이제 실험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그람 염색에 따라서 양성균이냐 음성균이냐 요 색 변화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염색을 갖다 이제 두 개 다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염색은 돼요. 1차적으로 보라색으로 다 그람 양성균이 되든 그람 음성균이 되든 크리스탈 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특히 요오드 처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런데 탈색시키는 탈색제인 95% 에탄올로 씻어내게 되면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저게 싹 씻어내려져 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포벽이 얇기 때문에 싹 씻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탈색이 돼 버려요. 그런데 반해서 얘는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사프라닌 대조 염색을 하기 위해서 사프라닌 O 요거를 갖다가 염색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탈색이 된 상태니까 빨갛게 염색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대로 보라색이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라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보이기 때문에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염색을 했을 때 이런 두 번의 염색을 갖다 통해서 그리고 탈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보라색으로 남는 데 반해서 그람 음성균의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바로 그람 양성균이냐 그람 음성균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들도 미생물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었던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염색 실험을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바실러스 subtilis라고 하는 고초균이라고 보통 이제 속에 이제 들어가는 바실러스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균들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람 양성균으로서 호기성을 나타내고 통성 호기성의 중원에서부터 고온까지 이제 잘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제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감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발효를 시키는 그런 그 균이고요. 42도씨에서도 잘 자라는 그리고 프로테아제, 아밀라제를 갖다 이제 분비를 하고 바이오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요구 성분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균이에요. 그리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바실러스 메가테리움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그런 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실러스 코아굴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조림 이런 것들의 부패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젖산균을 갖다 이제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세지의 반점이라든가 그리고 신맛이 나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식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제 곤란하겠죠. 물론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청국장 이런 것들을 갖다 발효시킬 때는 이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요 균들이 유용하게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람 양성균에 들어간 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바로 포도상 구균이에요. 화장품에서 발견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스타필로코커스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그람 양성균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생육되기 위해서는 유기질소원 그리고 생육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것은 황색, 주황색 색소를 갖다가 형성하는 즉 황색이나 약간 주황색을 띠는 음식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이제 곤란한 거죠. 바로 식중독균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녀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데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도 이제 상재하는 이제 그런 균들이고요. 비병원성이면서 우유나 치즈를 갖다 변폐시키는 이제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녀석이고요. 자, 이렇게 그람 양성균의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그람 음성균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프라닌으로 염색이 돼서 붉은색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장균 그리고 시우도모나스 또 아에루기노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대장균의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의 대장에 이제 서식하는 그런 대표적인 균이에요. 그래서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다. 그럼 뭐예요? 바로 분변에 의해서 그래서 영향을 받은 그런 그래서 식품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이라든가 유전학 연구용 이런 용도로도 널리 사용이 되는 그런 균이죠. 이거는 왜 그럼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보통
사람의 체온하고 거의 비슷한 한 37도, 그리고 pH가 중성일 경우에 굉장히 빨리 번식해요. 얼마나 빨리 번식하느냐? 20분 지나면 한 세대가 바뀌어요. 즉 자손을 갖다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생화학이라든가 유전학 연구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얘네들이 번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악취를 갖다 이제 생성하기도 하고요. 초산을 자화시키지만은 구연산은 자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요. 바로 이꼴리라고 이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슈도모나스,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녹농균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녹농균은 상처 같은데 이제 곪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영향을 갖다 이제 주는 그런 이제 균이고요. 바로 이제 녹색, 적색, 황색의 수용성 색소를 갖다 형성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균이고, 물론 그람 음성균입니다. 산업용 폐수 처리 같은 데도 이제 유용하게 쓰는 목적으로 이제 쓰는데, 화장품에서는 절대로 발견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식품의 부패균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그 균이고요. 암모니아를 갖다 이제 생성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라고 하는 균이, 녹농균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람 양성균에서 화장품에서는 발견돼서는 안 되는 포도상구균, 그리고 그람 음성균에서 화장품에서 발견돼서는 안 되는 대장균하고, 그리고 녹농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생물들 오염 지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었던 곰팡이의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떠한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느냐? 곰팡이의 경우에는 곰팡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특징은, 곰팡이는 세포벽이 있는 진핵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진핵세포로서 광합성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종속 영양 그런 이제 생물체입니다. 건조한 환경에도 잘 견디고 비교적 낮은 pH에서도 잘 자라는, 그래서 그런 이제 미생물이기 때문에 식품 저장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죠? 식품 가공에 유용한 아밀라제라든가 프로테아제와 같은 효소나 또 구연산, 이런 것들을 갖다 거꾸로 이 곰팡이를 이용해서 생산하기도 해요. 또 버섯과 같이 균체가 식품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유용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곰팡이의 형태는 이제 균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기중균사냐, 영양균사냐, 기균사냐. 기중균사라고 하는 것은 기질 속에 침투를 해 들어가서 자라는 거. 그리고 영양균사라고 하는 것은 균사가 기질 표면에, 즉 영양원이 있는 그 표면에 뿌리를 갖다가 내려서 그래서 자라는 거. 그다음에 기균사는 기질 표면에서 위쪽으로 자라는 푸른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균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곰팡이 형태를 갖다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균사체라고 하는 것은 균사가 이제 집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요. 자실체는 균사체에서 갈라져서 가지가 막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번식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 그리고 균총은 그물과 같이 얽힌 균사체, 자실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아우르는 그런 부분은 이제 균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균류, 곰팡이의 종류들은 아스페르질러스 속에 속하는 그러한 이제 균들이 있고요. 요 균들은 바로 이제 아스페르질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연산을 갖다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균들이고요. 또 페니실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푸른 곰팡이. 예,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생성하는 그런 이제 페니실린 속에 그런 이제 곰팡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균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효모. 예, 효모의 경우에도 이제 균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효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징이 주로 이렇게 출하법. 효모에 이제 균이 있다면, 효모균이 있다면 거기서 싹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다가 떨어져서 그래서 계속 번식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그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요. 식품의 발효나 부패의 원인균으로 발효는 유용하게 쓰는 것이죠. 그렇죠? 부패는 좀 우리가 식품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물론 둘 다 뭐 부패도 사실은 발효의 일종이긴 하지만은 부패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미생물의 작용을 부패,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작용하는 것을 발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효모의 크기는 보통 5에서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단세포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달걀 모양 또는 타원형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꽤 돼서 네. 우선 요 10강의 3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